그 다음에 또 정신역동 학파 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에릭슨입니다. 에릭슨 역시 프로이드의 제자이자 동료죠. 프로이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의 학파로 불러 모아서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누었는데 그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프로이드 이론에 처음에는 혹했으나 나중에는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다 뿔뿔이 나눠져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프로이드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수정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이 상당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된 이론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프로이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 굉장한 그 남성 중심적 이론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에릭슨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 학파였었고요. 이 사람은 융과 마찬가지로 전생의 성격 발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에릭슨이 프로이드와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절로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어떤 욕구가 있어. 원래 어떤 본능이 있고 그것이 분출되어서 튀어나오면서 스스로 성격의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면서 뭐 불안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좌우지간 이건 뭐예요? 다 혼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쪽으로 프로이드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릭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혼자서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주변에 뭔가 사람들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주어지는데 그 단계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인간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이 에릭슨의 발달 과업은 전생의 성격 발달이기도 해서 사실은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달 심리학을 배우면 거기서 이제 이 이론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8단계는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 1단계는 태어나서 한 18개월 정도까지인데 과연 우리는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해서 불신감을 갖게 되느냐 그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보살핌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사람들은 과연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보살핌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아기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쌓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어떤 양육 환경 속에 있다면 부모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가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정말 가장 가까운 부모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상은 너무나 무섭고 불안한 공간이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불신이 키워졌을 경우에는 사실 에릭슨의 경우에는 앞 단계가 잘 안 되면 그 뒷 단계도 줄줄이 다 잘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인이 되었지만 이 1단계의 발달 과업을 이루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또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큰 불신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만약에 신뢰감을 잘 쌓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믿을만 하고 부모도 믿을만 하고 세상도 믿을만 해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탐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탐색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인지 나 자신은 어떤 곳인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막 나오는 거죠. 뭐든지 서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내가 한다고, 내가 할 거야, 양말 내가 신을 거야, 신발 내가 신을 거야, 옷도 내가 입을 거야, 막 다 내가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애들 양말 신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혹은 신발 신는 거, 신발 뭐 족하나 이렇게 신겨본 적 있나요? 애들 보면 양말이나 신발 거꾸로 신거나,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요,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당연한데 이걸 거꾸로 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신발을 왼쪽 발에다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다 신고, 그래도 본인은 또 잘 걸어요. 애들 발은 약간 좀 통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갖겠지만 우리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어쨌든 혼자서 꾸역꾸역 잘 신었어요. 그런데 부모나 어른이나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막 혼내거나 좀 무안을 주는 거죠. 아, 바꿔 신었잖아. 이게 뭐야. 너 바뀌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너 혼자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내는 양육자들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 한 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제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해봐야 뭔가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혼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적절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가 이때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어설프거든요. 얘네들이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겠어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겠어요? 뭐 책을 제대로 들겠어요? 물건이나 특히 컵 얼마나 많이 흘려요,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할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자꾸 해줘 버리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고 수치심을 가지면서 이 단계의 과업을 잘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해도 괜찮다, 모자라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네, 신발 좀 거꾸로 신으면 어떨 것이며, 양말을 짝재기로 신으면 어떨 것이며, 물론 이제 뭐 물컵 쏟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나 뭐 이렇게 양육자분들이 참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아이라면 또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지혜롭게 넘기면 아이가 이렇게 자율성을 잘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자율성까지 가졌어요. 신뢰감을 가지고 또 자율성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진취성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계획까지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돼요. 이 세상에 대한 탐색도 더 넓어지고요. 또 욕구도 더 강해지고요.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도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그런 도전을 부모가 격려해주고 보상해주느냐, 아니면은 계속 통제하고 틀렸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모자란다 그러고 그렇게 처벌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자신의 욕구가 죄책감하고 연결이 되면서 프로이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초자아가 지나치게 발달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취성, 주도성을 갖느냐, 아니면 죄책감이나 무가치함을 갖느냐, 이게 이제 3에서 6세의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근면성 자신감인데, 자, 그 전에 이게 이제 줄줄이 다 연결되는 거였죠. 신뢰를 가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뭐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면함과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집단 생활을 이제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확대가 되는 시기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형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사실은 비교할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면성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5단계는 청소년 시기로 정체감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가정과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데 그걸 얼마나 잘 통합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찾아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잘 형성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무기력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것은 지금의 청소년기에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인 초기 단계에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릭슨이 이 이론을 만들었을 때의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취업과 결혼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을 통합하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이 정체감 형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금 시대로 봤을 땐 청소년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쯤 되면 이제 성인 초기가 되는데 이때는 넓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몇몇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는 시기가 돼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더 분명해지고요. 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회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는 상황을 가지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에릭슨이 이 이론을 만들었을 때는 1900년대 초반 혹은 중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완전히 성인이 되는 시기, 성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시기를 말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발달 과업을 이루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한 30대 정도는 돼야지만 이 발달 과업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7단계로 가면 이제 이거는 중년기가 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일이나 직업이나 혹은 자녀 양육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거나, 내가 뭔가 이룬 게 없고 어디에 소속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는, 어떻게 보면 중년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침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산성의 과업을 잘 이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릭슨의 이론 역시 남성 중심의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성 중심의 이론이라고 해서 너무 발끈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이런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했어요? 백인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의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여학생들은 또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심리학은 백인이라는 인종의 남성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인 남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으로 인한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때문에 이 이론을 다 버릴 필요는 없고요. 그 한계를 알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8단계 노년기인데요. 자아 통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 뭐 좀 문제도 있었지만 괜찮다, 전체적으로 통합감을 느끼느냐, 아니면은 너무너무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일관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노인분들 얘기하는 정말 내가 헛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아 통합감을 이루느냐 절망감을 이루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